안녕하세요. 이점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1막 9장 중장기 상품으로 펀드와 ETF를 찾아보자입니다. 최근에 방송을 편하게 하길 바라는 좀 코멘트가 있었어요. 너무 딱딱하고 너답지 않다 라고 해서 톤도 조금 바꾸고 방송 시청 대상자를 친구나 동생들에게 하듯이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ETF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ETF 상품을 어떻게 찾고 어떤 상품을 고를지를 가이드하는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펀드 풍차의 상품 찾는 법을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 금융을 들어가셔서 펀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펀드를 들어가시면 펀드 유형별 성과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 있는 상품들은 이제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로 나눠지고 국내에 있는 운용사들 기준의 펀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간 펀드는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 운용사 거거든요. 하지만 일단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펀드 파인더에는 제가 운용하는 해외 운용사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률은 동일하게 1년으로 설정을 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형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품들이 있죠. 네, 대유형, 소유형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작년하고 올 초까지 들어갔던 건 정보기술 섹터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동일하게 상품을 들어가고 3년 수익률로 해서 보면 수익률이 어마무시하죠. 네, 3년 수익률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상품들 중에 또 수익률 1년 순으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운용사에서 하는 것도 수익률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선취 수수료도 없고 그다음에 총 부수는 1%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 코덱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ETF 상품이다. 펀드이자 ETF 상품이고 이걸로 들어가셔서 펀드로 42개월 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서 방송드렸던 ETF 상품으로 중기 상품 6개월에서 정말 길면 한 36개월 정도로 이제 재투자하는 상품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금융적인 소득을 중장기적으로 늘리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상품을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코덱스 상품, 이 상품을 먼저 들어와 보면 올해 되게 좋았잖아요. 재작년 말부터죠. 재작년 말부터 이제 미국 빵주, IT주가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거기에 대한 펀드 비중이 12.9%가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고 나머지도 보시면은 다 알만한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비의 민감도 부분을 보시면 1 이하가 없기 때문에 민감도는 살짝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샤프 레이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 플러스에다가 유형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2년, 3년, 5년 이 데이터가 없는 이유는 보시면 상품이 19년 1월에 국내에 처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해외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을 샀다면 아마 이 데이터도 있을 건데 국내에는 이제 2년도 안 된 상품이어서 샤프 레이쇼가 1년까지만 신뢰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젠센스 알파도 유형 평균 대비 거의 2배가량 6개월은 좀 떨어졌네요. 네, 높은 상태고 이 데이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펀드나 ETF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펀드를 보다 보면 지금 이런 펀드 하나 UBS 글로벌 4차 산업
이 상품을 보다 보면 뒤에 이렇게 펀드명에 CFAE 플러스 C, CPE, AG 뒤에 붙는 용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고,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펀드 클래스라고 해서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A, B, C, D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선치하냐, 미진구하냐. 수수료 미진구할 거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C로 시작하는 펀드를 찾으시면 되고, 온라인이면은 그 뒤에 C, E가 붙고, 오프라인이면 그냥 C만 붙고, 이런 식으로 코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펀드 클래스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붙였냐? 이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수료 미진구 C에다가 온라인으로 해서 오프라인 대비해서는 한 0.2에서 한 0.5% 정도 수수료가 적게 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ETF를 찾는 법, KRX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시장 정보에 보시면 ETF, 그리고 여기에 상품 비교 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들어가셔서 보면은 펀드를 제외한 ETF 상품만 여기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네이버 금융에서 보셨던 거는 이제 펀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TF 위주로 상품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품 검색을 할 수 있어요. 현재 한 450여 개 ETF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엑셀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엑셀이 나오게 됩니다. 상품이 너무 많아요. 보다 보니까 10월 28일 기준에 453개나 있습니다. ETF가.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엑셀의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과세는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10% 이상인 거, 최근 1년간 10% 이상인 것만 추렸을 때 99개, 그리고 총 보수는 0.1 이하만 추려봤더니 5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첩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것들이 이제 코스피 종목 위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수익률 높고 보수가 낮은 거는 아리랑 200, 그 다음에 KRX 300 기초지수를 따르는 신한의 스마트 KRX 300, 이 최근 수익률이 좋았고, 또 지난주 제가 방송드렸던 ESG 관련된 ETF도 발매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ESG 기업만 봤을 때는 비과세고 ESG만 봤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게 KB스타 ESG 사회 책임 투자가 있었습니다. 네, 보수 부분은 0.1은 넘었지만 1 미만인 상품이죠. 네, ETF 상품이어서 1 미만인 상품인 거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특히나 1년 이상의 장기로 보시는 상품을 본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들어가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저의 제안사항입니다. 네.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요. 제안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ETF 찾아보자. 그리고 펀드 상품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방송을 드렸고요. 다음 주는 이제 ETN의 기초에 대한 설명하고 또 상품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출을 줄여서 만든 돈으로 펀드를 돌리고, 그 펀드를 돌리는 동안 ETF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져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이나
아니면은 더 단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좀 든든한 자산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평안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려고 열심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다 성공할 수 있는, 건승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